자, 태극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번개터 방송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상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번개시장이 지난 10월 26일 날 3개월의 실시간 방송 정지가 지난 10월 26일 날 만기 해제가 되었습니다. 만기 해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지금 알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번개시장 방송을 주기 위해서 참 1년 동안 이 좌파 그리고 우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좌파 뿌락지들이 정말 수많은 엄해와 이 방송 정지까지 정말 끝도 없는 번개시장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10월 26일 날 재개가 되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월 27일 날 평택 캠프 험프리 워킹게이트 앞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집회 약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퍼링을 걸어버렸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와서 볼 수 없도록 다른 방송으로 나가게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방송 내내 버퍼링을 걸었습니다. 자, 이석규님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번개시장 관리자들도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우리 번개시장 김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청대는 잘 있죠, 김현님? 저희 번개시장 관리자들도 이 모릅니다. 제가 우리 번개시장 관리자 정정당당 코리아 단톡방에다가 제가 실시간 방송 중이라고 올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번개시장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방송 알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내는 거죠. 네, 문재앙 내터져 되자라님 반갑습니다. 김승호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방제를 족바 탈출은 진흥순 이렇게 제가 방송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제목만 보시고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한애국당 집회,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 본부에서 했던 집회에서 벌레 소년이 불렀던 노래 좌파 탈출은 진흥순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승아님 반갑습니다. 김재수님 반갑습니다. 좌파 탈출은 진흥순 이런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그 대한애국당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좌파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떠들었는데 지금 대한애국당 정말로 아끼는 대한애국당 피눈물로 만든 대한애국당 지금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다시피 대한애국당 창당에 불을 댕긴 사람이 저고 나라사랑님 반갑습니다. 이태자님 반갑습니다. 총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방송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사랑님 빈설님 반갑습니다. 김영날님 반갑습니다. 나라사랑님 나는 이런 방송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안 했어요. 주영님 반갑습니다. 생강차님 반갑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나는 대한애국당에서 애국당 창당에 내가 불을 붙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애국당 집회에 안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가 왜 안 나갑니까? 내가 여러분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무조건 좋은 짓 아니면 안 된다. 국계 300마리 중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죄 석방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국회의원은 좋은 짓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조현석 씨, 뺀지? 내가 누구한테 뺀질 당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준 낮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톨스레이님 반갑습니다. 차영심님 반갑습니다. 내가 왜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에 안 나가는지 알고나 떠드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한애국당의 여투의 김전무가 물론 저는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투의 김전무가 단톡방에서 저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우리 다른 애국자 동지님과 싸우다가 번개방송은 애국당 주최 집회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날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했던 당직자들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 딱 캡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대한애국당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 대한애국당을 키우는데 불철주야 노력했던 나한테 대한애국당 주최 집회 방송에 번개가 찍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 여투의 김전무가 제 카톡 단톡방에서 김전무가 한 이야기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뜻하는 게겠습니까, 여러분? 번개방송 애국당 주최 집회에 방송 못하게 하도록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김전무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다고 봅니까, 여러분? 김전무가 아니죠. 주영님, 김전무가 아니라 김전무가 대한애국당 비공개 회의에서 번개방송은 대한애국당 주최 집회에 방송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내용을 전한 거죠. 다른 분하고 싸우다가 단톡방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다른 분하고 싸우다가 우연히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죠. 여러분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모든 대한애국당의 분란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원 동지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 대표 밑에 있는 지도부 애들이 문제지 조 대표가 문제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자, 문재앙 네터저 대자라님, 그것뿐만 아닙니다. 김전무가 비공개 회의에서 번개시장 방송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문자로 단톡방에다가 올렸지만은 제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 정황 증거를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저는 또 따로 들었습니다. 2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에서 번개방송은 애국당 집회 촬영을 못하게 해라. 나라사장님,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팩트는 알고 그 팩트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지, 덮어놓고 남을 그렇게 음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음해를 듣고서도 견뎌낸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대한애국당에서 번개시장을 쳐내지 못해서 안달인 놈들하고 1년간 싸운 사람이에요. 알고나 그런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창당부터 오늘날까지 대한애국당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 대표는 잘못이 없다. 그 밑에 있는 지도부 애들이 문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는 지난주 평택 캠프 험프리 한미동맹 강화 집회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열기가 불순한 그런 날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되어서 정말 그 비바람을 뚫고 평택까지 나와서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 순수한 그런 분들과 제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분들하고. 진희씨, 저는 대한애국당 떠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대한애국당을 왜 떠납니까? 대한애국당을 떠날 사람은 당 지도부예요, 지도부. 내가 왜 떠납니까? 난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제가 그동안 대한애국당에 매몰되어 있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 다른 우리 애국 우파 동지들 활동상을 제가 알리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왜 떠나? 제가
대한애국당을 만든 창당 공신인데 제가 왜 떠납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들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도 있지만은 지도부는 언제든지 그 성과에 따라서 당을 제대로 이끌느냐 못 이끌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겁니다.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원진 대표가 제대로 하고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당을 이끌어가면은 당원들이 떠나겠다고 해도 바지가랑이를 잡겠죠. 그렇지만 조원진 대표도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창당 공신이 다 떠나고 창당 공신이 떠나거나 쫓겨나고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해도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애국당 대표라는 자리는 철밥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밥통이.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조원진 대표가 잘하면은 그 자리에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당을 제대로 못 이끌고 당이 4분 5일 된다면은 조원진 대표도 물러나야죠. 영원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동안 대한애국당에서 벌어진 일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저만큼 잘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대한애국당 이전 새누리당 시절에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임명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임명진이가 어떤 목사예요? 임명진이가 와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을 할 때 경선룰을 임명진이 지멋대로 바꿨죠. 홍준표 유리하게. 그때 우리 희망은 김진태였습니다. 김진태. 태극기 세력의 리더였고 호퍼였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김진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명진이가 그 변경한 경선 룰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따르겠다고 했을 때 우리 태극기 세력들은 전부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파면당하는 날에 버금가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냐? 임명진이가 만든 경선룰, 거기에 따라서 대표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가 떨어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사태였기 때문에 김진태가 경선룰을 따르겠다.
했을 때 전부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 멘붕에 빠졌을 때 많은 우리 동지들이 이제는 태극기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원진이 있잖아. 김진태와 같이 다니는 조원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대구에 있는 분들, 대구 태극 동지들, 서울이고 전국에서 그래도 같이 태극기 들고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원진이는 안 된다. 조원진이 누군지도 모른다. 김진태 졸졸 따라다니는 삼선 국회의원이 이선 국회의원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우리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제가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아니다. 조원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친박이고, 물론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은 조원진 의원이 삼선할 동안에 저는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어쩌다가 조원진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제가 태극기 집회 나오기 전까지는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수성구에서만 살았고, 조원진 씨는 달서구 어딥니까?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에요. 내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모르고 수성구 국회의원 투표도 하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투표권을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는 해봤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 그런 애들 내가 표를 찍어 줘봐야 뭐하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탄기국 태극기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을 2선 국회의원을 3선 국회의원이 보좌하듯이 따라다니는 걸 눈여겨봤고, 저 사람이 왜 친박이고 김진태는 친박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원진은 친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친박연대를 통해서 대구 달서구 어린지 병인지 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인데, 왜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도 친박도 아닌 김진태 뒤에서 따라다니는지 제가 연단 밑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참 의아했었습니다. 왜 저러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언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왜 친박도 아닌 김진태를 졸졸 따라다니는 친박 국회의원일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김진태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나오는 걸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은 말 그대로 친박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당한 탄핵에 항거하는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다시 제가 자유한국당 경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김진태가 경선 노래 승복한다 그럴 때 멘붕에 빠진 우리 동지들에게 조원진이 이거 있잖아. 조원진이 있잖아.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아니다. 조원진은 아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원진이 있잖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디 감히 내한테 지금 대한애국당 집회 방송을 하지 말아라 하라 마라 합니까? 내가 두 달이 다 돼갑니다. 애국당 집회 촬영을 안 하는 게. 막말로 문재인도 저보고 방송을 하라 마라 찍으라 마라 할 권리가 없는데 어디 감히 날 보고 애국당 집회를 찍으라 마라 하냐고. 문재인도 나한테 방송하지 마라 해라 못한단 말이야. 애국당 간부가 아니라 아직도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애국당 여투이 김전무가 애국당원과 말다툼하면서 카톡에다 단톡방에다 올린 게 뭐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앞으로 애국당 집회에 번개 방송이 방송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뿐만 아니라 그 비공개 회의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고 그 비공개 회의에서 조원진 대표가 번개시장 방송은 애국당 집회 촬영을 못하게 조치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한테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애국당 새누리당 시절 정광용, 정광택 그런 사람들이 전행으로 많은 당원들이 힘들었을 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원이 된 게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원이 되었었어요. 책임 당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원진 의원 등등 16명이 새누리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 불법으로 제명을 한 거죠. 그 16명 중에 제명당한 16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 정광용, 정광택 이런 분들 빼고 그에 반하는 조원진 의원, 허평한 장군, 변희재, 정미용, 김경혜 16명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 1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당이냐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냐 아니면은 새누리당을 개혁하느냐라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동지들하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쳐들어가서 개혁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 답이 없구나 판단을 해서 그날 즉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새누리당 대구시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오늘날 대한애국당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시겠어요? 그런 나를 애국당 집회 방송을 못하게 해라. 이 무슨 그렇게 해서 제가 애국당 집회 서울역에 나갔다가 조원진 대표 연설 직전에 경호팀이 와서 제가 방송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했었어요. 차영심씨 반갑습니다. 인목값 하고 삽니다. 제가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찍으라 마라 할 권리가 자격이 없어요. 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문재인도 날 보고 방송을 해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단 말이야. 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애국당의 창당 공신인 번개시장 방송 내한테 찍으라 마라 쫓아내라 서울역 집회 방송 중에 경호원을 시켜서 나를 내보내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방송에서 그 전에 조원진 대표를 욕을 하고 다녔어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 권창욱님 정신 좀 차리세요. 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2016년 12월 17일부터 한길로 온 사람이에요. 한길로. 김헬로님, 예, 말씀 잘 하셨네요. 내가 문미진 씨하고, 열심히 투쟁을 한 게 잘못이에요? 연희동에 있는 5.18 광주 사태 진압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라면은 문미진 씨를 그 집회에, 연희동 집회에 애국당 집회가 아니니까 가지 마라, 애국당하고는 상관없는 집회다 해서 우리 동지들이 연희동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그 세력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반우파들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도록 만든 거꾸로 된 역사를 만드는 5.18 민주화 세력, 그 5.18 민주화 세력의 진실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5.18 광주 사태 진압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이 노령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적각 석방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고 전두환 대통령 연희동 사저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집회를 한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에? 그걸 막았던 세력이 누군지. 누가 막았냐고, 연희동 집회를. 제가 문미진 씨하고 연희동 그리고 경남 통영 윤희상이 뼈다귀 북송시켜라,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라고 경남 통영 조직위원장 박선옥 씨하고 그렇게 투쟁할 때 대한애국당은 뭐 했습니까? 통영 집회, 연희동 집회가 좌파 집회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상황을 문미진과 김전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간 사람이 또 누굽니까? 문미진 씨한테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상황입니까? 문미진 씨하고 김전무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내 편입니까? 진짜 보다 못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약 한 4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은 일주일을 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애국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뭐 유튜버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 유튜브들처럼 가볍다는 이야기 듣기 싫고 저는 그렇게 행동을 저도 이때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입을 쳐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게? 에? 창당 공신은 다 내치고 떠나고 지금 대한애국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와서 지금 지도부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좀 제발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들 이제는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1년이면은 아스팔트에서 진짜 매주, 예, 매주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스팔트에서 많은 걸 느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어디다 돌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조원진 의원은 300마리 국회 중에 유일하게 나라를 걱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수방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당내에서 일어나는 분란, 음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말하셨습니까? 지도부 몇 놈들 때문에 조 대표가 힘들다. 조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조 대표 혼자 얼마나 힘들겠노? 모든 그 애국당 내의 분란의 원인을 지도부에 돌렸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는 보호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본 결과가 그 분란의 원인이 아직까지도 지도부 친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방송하기 힘듭니다. 어느 개인을 비판하는 그런 방송하기 힘듭니다. 왜냐? 애국당의 창당 공신이었기 때문에 같이 눈비 맞아가면서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동지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창당 공신을 떠나서 이제 뭐 다 떠났지만은 떠나고 다 쫓겨났지만은 대한애국당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우리 순수하게 태극기 들고 순수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대한애국당 당원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은 순수한 좌파 뿌락지들은 제외한 순수한 우리 동지들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도부는 언제든지 비판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을 제대로 못 이끌어가면은 조원진 대표든 지도부든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가 만든 회사, 주식회사도 실적이 좋지 않고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은 월급쟁이 사장이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사장이. 창업자가 뒤로 물러나고 월급쟁이 사장이 창업자를 대신해서 회사를 또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대한애국당 창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지금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없죠. 예, 다 뭐 최고위원들도 한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최고위원들도 지금 뭐 지도부 회의에 참석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원진 대표의 지난 1년간의 성적표, 대한애국당을 운영해오면서 성적표 여러분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대한애국당 집회에 방송을 해라 마라 개같은 소리 듣고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오영국 선생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대한애국당이 그동안 성과가 높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자신이 있으면은 알릴 수 있는 전당대회, 인적 쇄신,
그동안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성대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1년간의 조원진 대표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는 마땅히 그 성적표 우리 동지들이 매길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백두산의 태극기를 님,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네요. 애국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당 아니에요? 일개 정치인의 사당화를 위해서 만든 당입니까? 네, 리얼프레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1년 동안 번개시장을 애국당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애국당 내에서. 그렇지만 제가 싸워서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항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아부할 일도 없고 나는 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국당에서 우리 동지들과 눈물겨운 투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약 한 2달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왔고,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애국당에서 참깨방송, 번개시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새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2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요새 지원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제가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2달 전에 이상한 소리들이 우리 동지들한테 들려왔고, 어느 날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여투이 김전무하고 우리 동지와 다툼하는 그런 채팅 댓글이 오가는 그 방에서 김전무가 단톡방에다 올린 내용을 제가 우연히 보고 캡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애국당 주최 집회에는 번개시장 방송이 촬영을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란 글과 함께 그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그 사실 여부를 아시려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들한테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김전무가 쓴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걸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아,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그 뒤에 애국당 집회, 서울역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 연설 직전에 경호원들이 와서 번기시장 방송 못하게 하려고 수작을 하다가 올바른 정신이 박혀있는 애국당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경호팀이 사과를 하고 물러갔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비공개 회의 수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회의 때 번기시장 방송, 애국당 집회 방송 못하게 조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당직자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장성호님, 이런 방송이 제가 지금 벼르다가 오늘도 제가 방송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끝장보기님, 고의가 아니라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번개방송, 애국당 집회 못 찍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죠. 장성호님, 뭘 항의를 합니까? 내가 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문재인도 저보고 여기 가서 찍어라 저기 가서 찍어라 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일개 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 찍어라 마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조파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적어놨는지 몰라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올리십니까? 제가 아까 지난 일주일 전 비바람이 불던 일요일 평택 캠프 험프리 한미동맹 강화 집회에서 만난 저처럼 창당에 관여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대한애국당 창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창당을 하고도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분이 당을 떠났던 분이 우연히 저하고 그분은 저를 알고 있었죠. 예, 저는 그분을 뭐 잘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뵀던 그런 기억이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제가
대한애국당에서 활동하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그동안 몇 차례 평택 집회에서 수차례 배웠지만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아끼셨던 분이었는데 지난 집회에서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헌신을 해서 애국당을 만들었는데 자기도 팽당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당을 떠나서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집회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뭐 수많은 이야기를 그분도 너무 억울하니까 저한테 한 몇십 분 동안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분도 너무나 창당 멤버로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엄해를 당하고 쫓겨난 상황에서 너무 억울해서 갑상선에 이상까지 왔노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딱 제가 어느 분이 떠올랐겠습니까? 정미영 대표, 정미영 사무총장이 딱 떠오르더군요. 아, 이분도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갑상선에 문제가 왔을까? 이분이 이러려고 대한애국당 창당에 공헌을 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인가? 우리는 좌파, 종북, 주사파로부터 대한민국을 되찾고 억울하게 파면당한 부당하게 탄핵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적각스팡을 위해서 태극기를 든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을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버려가면서 헌신을 했던 분인데 엄해를 당하고 쫓겨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상선에 이상이 와야만 되는지 저는 정미영 대표 그리고 변희재, 김경애 교수 그들이 주장했던 말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당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풀림님. 저는 누구보다 대한애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대한애국당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권 정당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당입니다. 그렇지만 당 대표건 지도부건 올바르게 당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대한애국당에서 지도부로서 대표로서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떠날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능력이 안 되고 본인이 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대한애국당을 이끌어 간다면은 올바른 대한애국당이 되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이 사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태극기 애국동지들의 피눈물로 만든 정당입니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정당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당이든 회사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임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똑바로 당을 못 이끌어가고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면은 그 회사 대표든 당 대표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회사 대표든 당 대표든 회사 주주 손에 또는 당원들 손에 이끌려 내려오지 않은 그런 끌려 내려오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스스로 용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사기업체 회사와는 다르게 당은 더군다나 대한애국당은 우리 애국 우파들에게는 희망인 정당이 그 희망이 어떤 개인 사당하로 인해서 꺾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땡땡 233님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 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까지 아직까지 상황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우리 동지들이 제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1년 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지들이 용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난 1년을 버텨왔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대한애국당 시도당 위원장 결과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아마. 예.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자, 여러분, 제가 약 한 1시간 가량 오랜만에 번개톡 방송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뭐 오랜만에 이렇게 열어서 참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대한애국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한애국당이 보다 발전적인 수권 정당으로 서는 날까지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대한애국당은 존재 가치가 있는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정말 민초들의 정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어느 정치인의 사당화 그리고 꼭두각시들의 노름에 빠지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우리 우파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대한애국당이 되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제가 어려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뜻으로 오늘 방송한 것에 대해서 조금 듣기 언짢았던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한애국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옳은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오늘 번개톡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쉬었던 번개톡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번개시장 방송이 4차례에 걸쳐서 실시간 방송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4차 실시간 방송 정지에서 만기 해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참 꿈만 같은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 초에 우리 관리자, 번개시장 관리자 여러분들과 한 약속, 올 연말까지 구독자 7만을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은 제가 올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실시간 방송 정지를 당하고 으로써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물리적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그런 한 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번개터, 번개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호